DJI FPV 드론 관련해서 사용법 몇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몇 가지 소식이 좀 더 있는데요. 처음 막 출시됐을 때는 아이폰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했고 아이폰에서만 DJI 드론과 연결이 가능했었는데요. 3월 4일 날짜 기준 제가 안드로이드 앱을 한번 켜봤어요.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켜봤더니 몇 가지 업데이트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 보면 Support DJI FPV 그리고 몇 가지 에러와 관련된 이슈들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 이제 기체 활성화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사용법 몇 가지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고글에서 비행 모드와 관련돼서 설정하는 방법, 매뉴얼 모드라거나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키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비행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종기와 관련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키를 좀 끼워 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기존에 드론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쪽이 좀 이상하다는 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오른쪽을 보면 스프링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가운데 고정이 되죠. 하지만 FPV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은 이 스로틀 키, 모드 1일 경우에는 스로틀이 여기 있겠고요. 저는 모드 2 기준입니다. 모드 2 기준으로는 스로틀 키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탄성으로 고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키는 탄성이 있죠.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얘도 탄성이 있는 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가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쪽을 보면 이 그립 부분을 전부 다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꽉 끼워져 있어서 열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쪽부터 잡아당기면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과감히 잡아당기시면 F1, F2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홀이 있어서 이 역할이 뭐냐면 이 오른쪽은 탄성을 풀어주는 나사고요. 이 왼쪽은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 습관에 따라 달라요. 저는 약간 헐겁게 하는 편이고요. 어떤 분들은 좀 단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 탄성을 풀어내는 거, 그래서 다 풀면 이게 이렇게 덜렁덜렁 하거든요. 요걸 조이면서 어느 정도로 적당하게 고정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안을 보면 이런 육각 렌치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돌려 넣으셔야 됩니다. F2부터 쭉 돌려가지고 쑥 돌려서 푸세요. 그러면 이게 덜렁덜렁해질 거예요. 덜렁덜렁해지면 그 다음에는 F1을 또 생각보다는 많이 조이셔야 돼요. 쑥 한참을 조이다 보면 이게 단단해지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드럽게 내 느낌에 괜찮다 싶은 정도로 조절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강도는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시면서 그 감각대로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하시면서 수시로 조금씩 조이고 풀고 하면서 조절을 하시면 이 스로틀 키가 이렇게 고정되는 식으로 바뀝니다. 매뉴얼 비행 하시려면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 모드로만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당장엔 필요 없을 건데 제 의견은 FPV 드론으로 넘어온 이상 어쨌든 수동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을 이렇게 풀어주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 모드가 세 가지입니다. N 모드, S 모드, M 모드죠. N과 S는 둘 다 자동화 기능이 들어있어요. 호버링 기능이 들어가 있고 M 모드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M 모드를 그냥 풀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세팅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글에 들어가서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옵션은 고글에서 이 내비게이션 버튼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부 다 켜겠습니다. 고글 먼저. 펜 소리가 좀 들려서 약간 잡음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조종기도 켜고 그 다음에 드론도 켜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이거 또 요란하게 시작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이전 단계 기기를 켜거나 활성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고글에서 송출되는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데 메뉴 화면은 따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갖다 대고 영상을 보여드릴 거라 화질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쿠션 부분을 떼어내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자, 먼저 내비게이션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뜨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상태를 누르면 지금 GPS 연결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이 뜨는데요. 일단은 당장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제어로 가십니다.
제어를 누르시고 조종기로 가시면 버튼 맞춤 설정, 스틱 모드, RC 감도, 캘리브레이션 등등이 있어요. 매뉴얼을 맞추기 위해서는 버튼 맞춤 설정으로 쭉 들어가셔가지고 이 맞춤 모드를 수동으로 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 모드라 함은 이 조종기에서 M자 써 있는 부분 있죠. 저게 맞춤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M이. 저게 이제 S 모드가 아니라 수동 모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백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RC 감도로 또 가셔야 돼요. 요걸 스틱이라고 합니다. 요걸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저 스틱을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감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로 가셔서 M 모드 자세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풀면 기체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요. 요걸 풀어주셔야 이 매뉴얼 모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뉴얼 모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앱을 DJI에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DJI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 DJI 버추얼 플라이트라고 해서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FPV 드론 같은 경우는 비행 스킬을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DJI에서 연습용 앱을 제작해줬습니다. 그때는 기체 전원을 끄셔도 돼요. 기체는 끄셔도 되는데 조종기와 고글만 켜놓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키면은 처음에 이런 부분이 뜹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스마트폰과 고글과 조종기를 쓸 것인가,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라고 해서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또 조종기가 생겼죠. 요거 되게 궁금한데, 아니면은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하겠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요걸 볼게요. 확인 누르고 기체가 꺼졌는지 확인을 하래요. 기체 아까 좀 전에 껐죠. 그 다음에 고글에 연결할 건데, 그 전에 살짝 말씀드릴 건 아직은 안드로이드용으로는 그 버추얼 플라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이후에 또 추가가 되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는 이 기체와 여러분들의 아이폰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글에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USB-A 타입으로 해서 여러분 아이폰에 연결하면 될 텐데요. 저의 경우는 그냥 C2 라이트닝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닝을 아이폰에 꼽아 줄게요. 그리고 이 고글에 연결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연결이 된 게 나오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떠요. 화면이 뜨는데 꽤 그래픽이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조금 플레이를 해서 약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튜토리얼이 먼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방향키를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고글을 쓰고 있으면 그냥 조종기 가지고 이 방향키를 가지고 마우스처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고 있을 때는 이거 가지고만도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튜토리얼을 위해서 기술 훈련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훈련 들어가서 실행을 누르면 사용법이 나와요. 기본 조종기 훈련이라고 옵션이 뜨죠. 이렇게 뜨는데 설명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조종기를 드시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나오는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 키들이 뭔지 나오죠. 스로틀과 요 키라는 거, 피치와 롤 키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스타트 스톱 눌러서 다음을 진행합니다. 이 위로 가면 짐벌 다이얼과 제동 버튼, 그리고 시작 버튼들이 안내가 나오죠. 계속 누르면 조종 스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는데, 스로틀을 밀면 기체가 이렇게 실제로 움직여요. 내가 스틱을 움직이면 기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위아래로만 하면 스로틀이죠. 기체가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성공을 했고요. 아래쪽으로 해도 성공이 됐어요. 요 키죠. 요는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기체가 이동이 됩니다. 요게 너무 직관적이에요. 참 튜토리얼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지 놀랍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밀었고 왼쪽으로 쭉 밀었어요. 피치예요. 이걸 피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으로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기체가 움직이죠. 너무 직관적입니다. 진짜 정말 제가 봤던 튜토리얼 중에 이렇게 직관적인 튜토리얼이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롤입니다. 롤, 회전하죠. 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키 방향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 버튼이 나와요. 아밍이라고 하는데 모터 전원을 켜고 끄는 거 아밍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2번 누르면 시동이 켜지는 겁니다. 프로펠러가 회전되고 있죠. 2번 누르면 모터가 정지하겠죠.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카메라 각도를 바꾸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카메라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매빅을 대체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둘이 용도가 다른데 어느 정도는 조금은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또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로틀을 밀고 일단은 고도를 맞춘 다음에 그 상태에서 피치를 밀면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키를 만지지 않아도 전진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동 버튼, 이거 저도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동 모드로 가다가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이거를 이 비상 버튼을 딱 눌러주면 기체가 호버링을 딱 잡아버립니다. 파손과 같은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자신이 없다, 빨리 내려오고 싶은데 착륙을 못하겠다, 이럴 때 제동 버튼을 눌러버리면 자기 혼자 호버링을 하면서 기체가 멈춘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유비행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공장 가서 비행을 해보면서 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작동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양쪽으로 모아서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 뜨죠. 근데 지금 이제 노멀 모드인 거잖아요. 노멀 모드여서 그냥 뭐 딱히 키를 만지지 않아도 잘 떠 있습니다. 자, 키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키 스로틀을 올리면 고도가 올라가겠죠. 위아래로. 근데 지금 속도가 매우 느리니까 S 모드로 놓고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S 모드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행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자, 먼저 스로틀을 왼쪽 키를 쭉 밀면 고도가 상승하고요. 내리면 고도가 하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를 밀면 회전하겠죠. 이거를 고도를 올리면서 회전할 수도 있고요. 고도를 내리면서 회전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피치를 누르면 기체가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롤을 누르면 기체가 이렇게 쭉 회전하게 돼요. 옆으로 쭉 방향이 흐르게 되는 건데, 이때 요 키를 누르면 같이 회전하게 되면서 방향을 이동하게 됩니다. 피치를 밀면서. 이게 기존 센서 드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스로틀로 고도를 유지하면서 피치로 전진을 하면서, 저는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이게 저는 완전 매뉴얼 사용자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하긴 하거든요. 이 조종기 키감을 여러분들 익히셔도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왜 하셔야 되냐, 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뮬레이션 안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저 기체 가지고 망가뜨리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나 시뮬레이션 완전 잘해, 이 정도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이 기체를 들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키 사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FPV에 왔으면 M모드 여러분들 시전을 하셔야 됩니다. M모드를 딱 키면 저 화면에서 저게 나와요. 저희 고글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스틱은 가운데 두고 왼쪽 스틱을 저 녹색 바에 움직이면 M모드가 딱 켜져요. 그럼 냅뒀더니 지가 떨어지죠. 균형도 안 잡고. 하지만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게 좀 카메라 각도가 약간,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각도를 별로 안 바꿔도 되던데 여기서 좀 답답한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좀 올리고 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FPV 드론이랑 기존의 FPV랑 또 다른 게, 비행하면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게 속도 조절도 좀 편하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감이 익숙해지면 M모드로 들어가서 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이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인스타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하려고 FPV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건물도 한번 통과해 볼까요, 여러분들? 짜짜짜짜짜, 저기 들어가 볼 건데, 이게 센서 드론으로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센서 드론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각도 스마트폰이 시선보다 낮아가지고 영상 찍느라고 좀 어색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센서 드론이 하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FPV는. 저는 시뮬레이션을, 제가 누적 시간이 한 8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80시간 정도 시뮬레이션을 했고, 뭐 실비행도 그만큼 했는데, 그 정도 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0시간 정도 했을 때부터 되게 재밌게 하고, 그걸로 뭐 영상도 찍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자, 우리 실비행의 상황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행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양쪽 키를 가운데로 모아주면, 내리면서 모아주면 시동이 켜져요. 그리고 저는 모드 2예요. 모드 2 기준인데 왼쪽 스로틀을 쭉 밀어주면, 앞으로 전진을 해주면 딱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M모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맨 밑에 M모드를 켜볼 겁니다. M모드를 켜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세를 잡으면서 키를 이렇게 어느 일정 그 구간으로 움직이면 이제 M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N과 S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지금 제가 M모드에서 이 수평을, 자동 수평을 유지하는 그 모드를 끈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돌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완전 회전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른데요. 속도가 와우, 빠르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완벽하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센서 드론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야, 이거 괜찮은데? 이게 제가 기존에 날리던 드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영상을 좀 봐야 결과물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날리는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멋있어요. 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몰은 약간 구름이 있을 때 또 찍어야 예쁘죠. 너무 또 구름이 없으면.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M모드로 가거나 또는 S모드로 가거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비행하다 보면은 기존 매빅보다는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왼쪽 손가락 검지 쪽에 위치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리턴 투 원 버튼이 있고 일시정지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만약에 자세가 안 잡히다가 그걸 눌러버리면 제가 지금 M모드를 켰네요. 실수로. 근데 어쨌든 M모드만 켜도 지가 알아서 호버링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다시 수동 모드로 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손가락 위치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M모드로 자유롭게 막 날고 있다가 뭔가 불안해. 나 지금 긴장돼 있고 이게 아직 내가 연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불안해. 피곤해. 막 그죠? 좀 쉬고 싶은 거야. 이럴 때 막 대충 던졌다가 이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호버링. 호버링 좀 다 됐어요. 좀 말뚝 호버링. 그러니까 M모드로 바로 가네요. 이게 위급 상황에. 좋은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M모드 한 번 더 해볼게요. 수동 모드로 전환으로 가서 다시 이제 제멋대로 날다가 만약에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버튼 누르면 지가 자세를 잡아요. 세상에. 이거 좋습니다.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리다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르거나 어쨌든 검지의 어딘가에 있는 S든 N이든 눌러버리면 지가 이제 호버링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바로 M모드로 가시면 여러분들의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이 드론이 바로 박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모드부터 절대 가지 마시고요. 호기롭게 갔다가 바로 눈물 흘리고 깨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연습한 다음에 내가 아주 굉장히 잘 날려.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기로는 최소 시뮬레이션 한 20-30시간 정도 하면 M모드 가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행 시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가지 마세요. 혹시나 갔다 버튼 눌러버리면 이렇게 지가 자세를 잡아버리는 거. 좋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비행을 위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FPV에서 시뮬레이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도 재미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콘이라는 게 있어요. 신호가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 위라면 바로 수정입니다. 돈 버리는 거죠. 하지만 DJI FPV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노콘되는 순간 자동 호버링으로 추락을 면했습니다. 이게 항상 해결책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지만 FPV는 분명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부서지진 않았는데 이거 난리 났네. 비행 전 조작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 시뮬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착륙 시 N이나 S 모드로 시작해 중간에 매뉴얼로 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튜토리얼 영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영상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빠이염.